혹시 요즘 장 보러 마트 가셨다가 이게 이렇게 비쌌나?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같이 물가가 치솟는 시기,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마련한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이걸 알고 계셨나요? 한 사람당 많게는 무려 55만 원까지. 그것도 마트, 전통시장, 병원, 약국 같은 생활 밀착형 장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속 쿠폰입니다. 게다가 사용기한은 딱 정해져 있어서 11월 3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됩니다. 그 전에 다 써야만 손해 안 보는 구조예요. 그런데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남겨두고 소멸시켜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꼭 아셔야 할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의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10가지 챕터로 쪼개서 아주 쉽게 실속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쿠폰이 얼마나 나오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써야 가장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흔히 놓치는 숨은 팁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영상 중반부에 나오는 배달앱에서 쿠폰 쓰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숙박 할인과의 중복 팁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저도 써보고 이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지? 할 정도로 놀라웠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10분만 집중하시면 여름 장보기부터 가을 나들이까지 똑똑하게 전략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아주 실질적인 경제 도구 사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주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한 줄짜리 혜택이 아닙니다. 기본 지급, 추가 지원, 지역별 보너스까지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분들은 총 5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자, 먼저 기본 지급액부터 볼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쿠폰은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건 소득 상관없이 다 주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추가로 15에서 25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30에서 4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비수도권 거주자라면 지역 소비 활성화 명목으로 35만 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충남이나 강원도처럼 농촌 중소도시 지역은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1차는 다 받고 2차도 조건만 맞으면 또 받는 거니까 중복 수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기본 15만 원, 추가 지원 25만 원, 지역 지원 5만 원, 2차 10만 원, 총 55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올여름 장보기, 약국비, 외식비까지 충분히 해결될 수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선 내 가구 유형, 지역, 소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어요. 카드사나 지역화폐 앱, 정부24 같은 곳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쿠폰은 나랑 상관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순간 손해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조금 애매하더라도 신청만 하면 꽤 많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게다가 이건 현금이 아니라 지정된 곳에서 쓰는 전용 쿠폰이라 쓸데없이 낭비될 걱정도 적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내 살림도 살릴 수 있는 착한 지원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에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답은 확인부터 해보자입니다. 자, 다음은 이 쿠폰을 어떻게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신청 팁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보세요. 이제 쿠폰 구성은 알았고 그래 신청해야지 마음 먹으셨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의외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며칠은 접속 폭주로 앱이 먹통이 되기도 하고 왜 안 돼?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청 첫 주에 운영되는 오부제 요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정해지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몰리지 않게 하는 조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팁 나갑니다. 사실 이 요일제는 딱 첫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 주말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주를 피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아침 9시에 맞춰야 하나 하시는데 사실 이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오히려 접속이 원활합니다. 초반 오전 시간대는 다들 몰려서 앱이 느려지거든요. 이건 실제로 제가 부모님 신청 도와드릴 때 느낀 팁이에요. 처음엔 월요일 아침 9시에 맞춰보겠다고 하셨다가 앱이 멈추고 결국 수요일 오후 느긋하게 들어가서 5분 만에 신청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팁,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가까운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를 추천드려요. 실제로 일부 시니어 분들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지역 담당자가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1.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은 첫 주만 해당. 2. 둘째 주부터는 요일제 없음 아무 때나 신청 가능. 3. 오전보다 오후 신청이 빠르고 안정적. 4. 어르신은 현장 신청이나 가족 도움받기 추천.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앱이 멈췄어요, 안 들어가져요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그 타이밍 하나만 잘 잡으시면 스트레스 없이 5분 만에 혜택을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신청 흐름을 알았으니 다음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청할지, 앱이 좋은지, 주민센터가 편한지, 방법별 장단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신청 요일제는 알았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온라인, 조금 불편하시거나 복잡한 거 싫으신 분이라면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더 편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부터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은 카드사 앱, 지역화폐 앱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카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앱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특히 카드사 앱은 삼성, 신한, KB국민, 하나, 롯데, 우리, NH농협 등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서 누구나 한 곳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 방식의 장점은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 앱만 깔려 있다면 3분 안에 신청 완료. 그리고 바로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앱 설치와 로그인, 본인 인증까지 해야 한다는 점. 평소에 스마트폰을 잘 안 쓰셨던 분들에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훨씬 편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일부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이 경우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도와주시기 때문에 실수할 걱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고령자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에요. 혼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만 하셔도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1. 스마트폰 자주 사용, 카드사 앱 또는 지역화폐 앱 온라인 신청. 2. 스마트폰 불편,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가족 도움받아 신청. 3. 거동 불편 또는 독거 어르신 찾아가는 신청 문의.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가족 중 어르신을 대신해 신청해 드릴 경우 본인의 카드로 신청하면 가족 모두가 쿠폰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것도 자녀 것도 각각 신청 가능하니까 한 가정에서 최대 수십만 원까지도 확보가 가능한 구조죠. 신청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맞는 방식으로만 고르면 누구나 쉽게 가능해요. 이제 신청 방법까지 알았으니 다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디서 써야 혜택이 큰가? 바로 사용처와 실전 사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신청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서 쓸까 고민되시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냥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처를 알고 쓰면 할인 효과가 2배, 모르고 쓰면 왜 이게 안 돼? 하고 답답해질 수 있어요. 먼저 기본 원칙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즉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동네 식당, 약국, 병원 등 생활 밀착형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배달앱 결제,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배달의 민족 앱 결제는 전부 불가해요. 단, 배민에 등록된 동네 식당에 직접 가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팁은 뒤에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1. 전통시장.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건 동네 전통시장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소비쿠폰과 연계해 전통시장에서 10에서 15%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 1만원어치 사면 1,200원은 즉시 할인. 이건 무조건 이득이죠. 2. 동네 마트. 이마트X, 롯데마트X 같은 대형마트는 안 되지만 우리 동네 영마트처럼 중소형 슈퍼마켓은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스티커나 안내판이 붙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3. 병원 약국.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곳입니다. 진료비, 약값, 처방조제비 전부 쿠폰으로 결제 가능해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자주 병원 다니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용합니다. 4. 미용실, 이발소, 안경점. 이건 정말 실속 있는 팁인데요. 많은 지역에서 쿠폰 사용 가능한 미용실, 안경점이 등록되어 있어 미용, 의료성 경비도 부담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 충전소, 주유소 일부. 등록된 지역 내 GS 칼텍스 SK 주유소 일부 지점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두세요. 이외에도 학원비, 문화센터 수강료, 동네 카페 등 우리 동네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앱에서 가맹점 목록을 꼭 확인해 보세요. 쿠폰을 언제 쓰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용처만 잘 골라도 체감 할인율이 확 올라가고 이런 게 바로 알뜰살뜰 사는 거구나 싶은 순간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소비 쿠폰은 배달앱에서는 못 써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똑똑한 분들은 배달도 되고 쿠폰도 쓰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배달앱 결제는 안 되지만 배달을 시켜서 단말기 결제를 하면 소비 쿠폰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음식을 고르시고 결제 방식은 현장 카드 결제나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소비 쿠폰이 적용된 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로 직접 결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꿀팁인데요. 배달앱의 앱 내 자동 결제는 불가. 하지만 현장 결제는 쿠폰 사용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동네 치킨집, 분식집, 중국집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배달 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배달기사님이 단말기를 갖고 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화폐 카드로 삑 결제하면 소비 쿠폰은 정상적으로 차감되고 포인트도 적용됩니다. 게다가 이런 가게들은 요즘 배달 앱 수수료 아끼기 위해 자체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민에서 보고 전화 주문하셔도 똑같은 가격에 배달됩니다. 오히려 음식값도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추가 팁 하나 더.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소비 쿠폰 되는지 물어보시면 대부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지역화폐 결제돼요? 현장 결제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됩니다. 이 팁은 특히 밖에 나가기 힘들다, 더운 날 외식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어르신들께 딱 좋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시면서도 소비 쿠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배달앱 내 결제는 소비 쿠폰 사용 불가. 앱에서 현장 결제 선택 후 지역화폐 카드로 직접 결제 사용 가능. 전화 주문도 OK. 소상공인 매장은 대부분 가능. 음식값까지 절약되는 경우도 있어 체감 혜택 업. 이건 정말 몰라서 못 쓰는 정보였습니다. 한 끼 배달비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건 한 끼에 30에서 40% 체감 전략이 되는 비법이에요. 한 번만 해보시면 왜 진작 안 썼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소비 쿠폰 받을 때 이런 질문 한번 받으셨을 겁니다. 카드사 포인트로 받으시겠어요? 지역화폐로 받으시겠어요? 이 질문 대충 편한 쪽으로 하자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선택이 할인 혜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첫째, 지역화폐는 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된 소비 쿠폰을 사용할 경우 사용액의 5에서 10%를 다시 포인트로 적립해 주거나
할인 쿠폰을 추가로 줍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 화폐는 쿠폰으로 받은 10만 원을 쓰면 1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되는 식입니다. 결국 똑같은 10만 원 쿠폰도 지역 화폐로 받으면 실질 가치는 11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둘째, 사용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카드사 포인트는 카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일부 소상공인 매장에선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지역 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 거의 모든 소규모 매장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지자체 이벤트가 많습니다. 가령 어떤 지역은 지역 화폐로 3만 원 이상 사용 시 온누리 상품권 증정, 쿠폰 사용 인증 시 추첨 이벤트 등을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이건 카드사로 받으면 아예 참여조차 못하죠. 넷째,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내 혜택도 챙긴다는 착한 소비 효과. 지역 화폐는 대부분 지역 상점들에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지역 화폐는 앱 설치가 조금 번거롭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처음에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면 정말 쉽고 앱에 자동 충전 기능이나 잔액 확인, 사용 내역 확인 기능까지 있어서 오히려 편리합니다. 팁 하나 더 드리면 지역 화폐는 일부 은행 지점에서 실물 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카드로 받아서 그냥 쓰면 끝. 아무 차이 없이 선불카드처럼 쓸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추가 할인 적립 가능, 사용처 넓음, 지자체 이벤트 많음, 실물 카드도 발급 가능.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소비 쿠폰 수령 방식 선택할 때 지역 화폐를 고르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비 쿠폰이라고 하면 보통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이 쿠폰 여행 갈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숙박 할인과 중복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강릉에 있는 한 소형 호텔, 여기선 지역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1박 7만 원짜리 방을 예약할 때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면 그대로 차감되면서 실부담이 0원이 되거나 1에서 2만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국민 숙박 할인 쿠폰을 같이 쓰면 최대 3만 원의 추가 할인까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즉 소비 쿠폰, 숙박 할인 쿠폰을 동시에 쓰면 10만 원짜리 숙소를 4에서 5만 원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 첫째,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지역 필터 설정하기. 여행 플랫폼 여기 어때? 야놀자 등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숙소 필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 숙소만 쏙쏙 골라 보여줘요. 둘째, 지자체 관광공사 홈페이지 확인. 예를 들어 전남관광재단, 충북관광재단 등에서는 지역 소비쿠폰 가맹 숙소 리스트를 따로 정리해서 올려둡니다. 그걸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면 현장 결제 시 소비쿠폰 적용 가능. 셋째, 지역화폐 실물카드 준비. 많은 숙소들이 온라인 결제는 안 받지만 현장 카드 결제는 가능하거든요. 이때 지역화폐 실물카드만 있으면 바로 결제 OK. 그리고 숙소 현장에 붙어있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도 확인하세요. 특히 이런 방식은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때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때 숙박비 절약, 지역 경제 살리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추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일부 지자체는 숙박 쿠폰과 지역 맛집 할인 쿠폰도 연계 제공합니다. 숙소에서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지역 맛집에 가면 10에서 20% 할인, 소비 쿠폰을 잘 활용하면 여행 내내 혜택이 쌓이는 구조인 거죠. 정리하자면 소비 쿠폰은 숙박비로도 사용 가능, 문화부 숙박 쿠폰과 중복 적용 가능, 지역 화폐 실물 카드로 현장 결제 추천, 지역 플랫폼 공공기관 사이트 활용, 맛집, 카페 할인까지 연계 가능, 소비 쿠폰 단순히 생필품 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휴가철 여행도 알뜰하게 보내는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꿀팁이에요. 여러분 소비 쿠폰 받으셨으면 다 쓰셨나요? 혹시 언제까지 쓰면 되지? 그냥 두면 되겠지 하셨다면 지금 이 내용 꼭 집중해 주세요. 소비 쿠폰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진 쿠폰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한을 넘기면 그냥 돈을 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즉, 내가 7월 15일에 받았다면 9월 13일까지 꼭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60일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 있어도 전액 소멸되고 그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카드사 알림도 따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 소비쿠폰 집행 결과를 보면 약 18%의 쿠폰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으로 자동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어요. 그중 대부분은 고령층, 스마트폰 미숙자, 1인 가구 등에서 발생했죠. 그래서 필요한 게 사용기한 관리 꿀팁입니다. 첫째,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에 알림 설정을 꼭 하세요. 쿠폰 소멸 7일 전 알림 받기를 켜두면 까먹을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둘째, 카카오톡이나 캘린더에 리마인더 등록. 내가 받은 날 기준으로 55일째 되는 날에 쿠폰 유효기간 곧 만료라고 메모 알림 하나만 넣어두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셋째, 잔액 확인 습관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역화폐 앱이나 카드 앱을 열어 잔액과 남은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이건 일종의 작은 습관이지만 쿠폰을 100% 활용하는 핵심 습관이기도 합니다. 넷째, 남은 잔액은 꼭 묶어서 사용하세요. 3,000원, 5,000원 남겨두면 자주 쓰지 않게 되고 결국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꼭 의도적으로 한 번에 다 써버리는 전략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소비쿠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자동 소멸, 환불 불가, 알림 설정, 캘린더 등록, 잔액 확인 필수. 잔액은 일부러라도 한 번에 다 쓰기. 작은 부주의로 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받은 쿠폰 언제까지 쓰는지 꼭 체크해 두세요. 내 돈 내가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소비 쿠폰 나 하나만 쓰는 걸로 만족하시겠어요? 사실 이 쿠폰은 가구 전체가 각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가성비 최고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비 쿠폰은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즉 우리 가족이 4명이고 모두 신청 조건을 갖췄다면 4명이 각각 신청해서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할아버지 만 65세 이상, 어머니 만 60세, 딸 직장인, 아들 자영업자 이렇게 4인 가족이라면 소득 요건과 신청 조건만 맞다면 4사람 모두가 각각 10만 원씩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40만 원. 단순히 한 명이 받는 것보다 혜택이 무려 4배까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조건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는 거주지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 최근 일정 기간 내 소비 활동 확인 가능, 각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기준에 따른 신청 대상자.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1. 어르신분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많은 지자체에서 직계가족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자녀가 부모님 몫까지 대신 신청하고 등록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은 각자 해야 함. 한 명이 신청하면 가족 모두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의 이름으로 신청해야만 각각 쿠폰이 발급됩니다. 3. 실물카드 발급으로 통합 관리도 가능. 지역화폐 실물카드를 가족 명의로 각자 발급받아 한 지갑에 모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부모님께는 실물카드, 자녀는 앱카드 등 가족 구성원에 따라 맞춤형 사용 방식으로 효율성 극대화. 4. 가정의 달, 명절 전후 신청하면 가족 할인 이벤트와 연계 가능. 일부 지역에서는 5월, 9월 등 가정 단위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에 가족 단위 소비 쿠폰 사용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니 꼭 지역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소비 쿠폰은 1가구 1명 아닌 1인 1계좌 지급, 가족 모두가 각각 신청하면 최대 수십만 원 혜택, 고령자 대상 대리 신청 가능, 실물카드 앱카드 조합으로 가족이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명절 시즌엔 가족 연계 이벤트까지 겹침. 이건 진짜 모르면 손해. 알고만 있어도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부터 활용까지의 꿀팁들 하나하나 기억해 두셨나요? 지금 우리 모두가 물가도 오르고 지출은 늘고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는 신청 못하겠지 하고 포기하셨던 어르신들,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용기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소비자, 똑똑한 어르신이 되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이자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부모님, 형제자매, 혼자 사시는 지인, 어르신이 떠오르신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로는 어떤 팁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신청해 보신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